네, 똑똑한 자산 관리의 시작,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재테크 전략 세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사실 부동산 자산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자산 얘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볼게요. 강남 3구와 용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확대 지정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는 기간은 6개월로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사실 지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상되는 거래가 매우 과열될 조짐이 매우 커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무주택자만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주택이면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니 대부분의 투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부분들은 다 막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로 전체적으로 대상되는 호수가 대략 40만 가구. 인원수로 대략 따져보면 가구 숫자 보면 1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120만 명에 사실은 이사를 가고 싶거나 혹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신규 매수가 제한이 되니까 거주 이동에 일정 부분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원래 취지는 투기가 과열될 조짐 또는 급격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들로 해서 예전에 왜 택지 공급들 개발할 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제한을 두었었던 부분들이 컸는데 사실은 당초에 있었던 취지하고는 조금 변형이 돼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는 부분들로 조금 의도가 좀 변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만 가구 6개월 정도를 대상으로 현재 실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었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2월 14일 날 송파 강남 또 잠실 일부 아파트들 토호제를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풀어줬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사실 소위 말하는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되어 있어서 일부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가가 3억 이상씩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취지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든 가능성 부분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참여자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한 달 만에 정책이 완전 뒤바뀐 데다가 구 단위로 지정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가장 보자면 강남 3구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예, 급격한 상승들. 그리고 이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토호제가 더 확대해서
넓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연성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토호제를 봤을 때 어떤 그런 영향들을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풍선 효과를 우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풍선 효과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강남 3구와 용산 쪽이 이미 토호제로 묶였어요. 자, 그러면 2년간 실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자만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외에 있는 구, 주변에 있는 성동, 동작, 또 강동, 요런 또 마포, 요러한 주변에 있는 인근 한강벨트 라인들에 있는 이런 자치구들의 아파트, 대표성 있던 아파트들은 상당히 수혜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부분들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부작용들, 예를 들면 같은 송파여도 뭐 예를 들어서 거여, 오금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동안 오른 부분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매수가 완전히 끊기니 이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지? 상당히 어찌 보면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좀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좀 예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분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체크해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토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남 3구 특히 이런 강남 3구 내에서 아파트만이 지금 토호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아파트 부분들 예를 들면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분양권, 빌라, 다세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체크해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GTX C노선 지난해쯤에 이제 첫 삽을 뜬다라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네.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GTX C노선, 네. 사실 B노선도 일부 좀 포함이 됩니다만 C노선 경우에는 사실 작년 1월에 착공식을 이미 했어요. 했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세러머니에 좀 불과한 상황이었다. 삽조차 뜨지 못했던. 그리고 포인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일정 기간 이 신호선은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매우 미정된 지금 현재는 올스톱된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GTX C노선 경우에 사실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즉 동서가 아니라 남북을 관통하는 이런 형태의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결 노선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1년 후에도 사실 첫 삽도 못 두었다. 제일 핵심되는 부분들은 바로 요거죠. 자금 조달. 네,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어떤 의미냐. 실제로 20년도에 최초 GTX C노선 계획을 했을 때 비교해서 현재 원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가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이 참여하고 있던 대부분의 컨소시엄들이 현대건설 중심의 컨소시엄들인데 부담되는 공사비는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앞으로 GTX에 들어갈 만한 공사비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재부에서는 더 이상 예산 충원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요. 민자 사업 방식이 있고요. 정부의 재정 정책 사업의 형태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요점을 보면 지금 우리가 민자 사업 형태로 GTX가 진행을 되고 있는데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재정 전환을 해서 정부 정책 그러니까 재정 사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포인트가 뭐느냐? 예타,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또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또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올스톱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정부 정책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GTX C 노선 부분들은 좀 당분간 미궁에 좀 빠진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 좀 좋은 해법을 좀 찾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민 편의성 부분들이 좀 증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GTX 관련해서 많은 분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들은 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이들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실 GTX 얘기 여기서 어떤 포인트지? 자, 핵심적인 부분들은 GTX는 지금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사실 아니고요. 네. GTX 얘기는 사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한 겁니다. 네. 즉 GTX 노선이 20년, 21년에 확정이 되려는 시기에서 해당되는 대상 수혜지에 대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기대가 그리고 컸어요. 그렇죠. 그 그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를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들이 아이고.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미 매수를 한 분들도 사실 기대치에 대해 비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갭까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보면 사실 이미 GTX 부분 C 노선, 특히 B 노선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기가 언제 착공을 할지 모르는 부분까지 물음표가 든다는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와 담당하고 있는 컨소시엄 관계자분들이 좋은 해법으로 해서 지금 잘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웠네요. GTX C 노선 관련해서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전해드렸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안정적인 자산운용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재테크, 이번 코너는 복덩이 상담소 시간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정말 복덩이인지 아니면 앞으로 복덩이가 될런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결됐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 연결은 되셨고요.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송도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간에 21년도에 가격이 오른 듯 하다가 네. 지금은 매수했을 때 가격이랑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나 고민이 돼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21년도에는 올랐는데 지금은 제자리 상태로 다시 내려온 상태. 네네네. 네, 네. 송도에 그리고 송도 아파트 그 고점 대비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아, 전문가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얘기를 나누느니 우리 전문가의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바꿔드릴 거니까 송도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도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럭이요. 아, 네네. 나름 프리미엄 있는 대장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은 송도 아파트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한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투자로 매매를 하신 상태인 것인 거죠? 네네. 아, 네네. 그래요. 송도 아파트 경우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도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신도시가 그래요. 평지에서
공원도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고 또 이 쇼핑몰 또 문화 이런 부분들 시설까지 다 같이 만들어서 상당히 처음에는 볼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로 신도시 부분들이 좀 정리를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 중심권역들의 아파트 시세들은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나 송도 신도시 또 이런 형태로 계획도시를 만들었던 세종도 그렇고 또 청라도 그렇고 특히 송도 신도시 지금 상담 중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가격 회복이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유의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권과의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송도가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서울 중심권의 심리적인 거리도 멀고요. 물리적으로도 사실 서울을 한번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 반나절 한나절이 금방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인을 해보면 직장과 주거 또 즐거운 문화가 갇혀 있는 직주락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주거용 상품의 어떤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담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꾸 서울 중심 또 서울 중심권 권역으로 자꾸 몰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도가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는 입지적인 부분들, 즉 갈아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드려볼게요. 지금 송도 더샵 퍼스트 15블럭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고점이 대략 한 14억 7천 정도 되었을 거고요. 지금 시세가 한 11억 선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략 6억 선, 6억 4천 선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천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과천을 예를 들어봤을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또 송파, 잠실권하고 상당히 가깝단 말이에요.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같은 금액인 6억 4천 정도를 투자를 했었을 때 평형대는 좀 낮지만 과천의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슈르 같은 단지가 있어요. 뭐 특정 단지를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레미안 슈르 같은 단지가 대략 6억 4천 정도의 갭이라면 실제로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0년 정도를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송도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와 과천의 대장격인 레미안슈르 단지를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놓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6억 4천 정도에 지금 투자를 했다면 레미안슈르가 현재 금액 자체도 매매 금액도 대략 비슷하게 지금 14억 선 정도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보았었을 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았었을 때는 역시 입지이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체크를 해볼 때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두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연 내가 보유하거나 앞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 아파트가 전국구, 즉 해당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야. 전국에서 해당 지역에 이 아파트는 이걸 사야 돼라는 전국구 수요가 있는 아파트인지를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막 새로운 게 뭐가 생겼어요. 이제 막 새로운 개발 호재가 들어오고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뭐 대기업에서 큰 문화 쇼핑몰, 예를 들면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와 처음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무언가에 너무 현혹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지, 불변의 입지.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에서는
실거주 부분이 아니고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하신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단지는 또 저희 세미나에도 있고 또 추가로 한번 상담 전화 주셔도 좋고요. 실제로 검토는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매도하고 비슷한 금액대 조금 더 중심권에 가까운 부분들로 계획금액 유사한 부분들로 갈아타는 부분들로 조심스럽게 권유 드려보겠습니다. 네, 송도 말고 이제 갈아타기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서울로 이사 계획이 있는데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검토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둔 아이도 있고 해서 마포 쪽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단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제 일산에서 한 걸음 서울로 들어오셨고 마포를 보셨다고 합니다. 보신 아파트 어떤지 우리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일산에 거주하시는데 마포 쪽으로 지금 실제로 실거주 겸 이사 겸 갈아타기 지금 검토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앞서 언급드렸죠? 예, 실제로 마포, 성동 이런 부분들 지역 대표성을 띈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마포에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옥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 리버젠 이런 아파트 대표성을 띈 아파트의 시세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 대표성을 띈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부분들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우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가 예전 아현 뉴타운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했던 지역이에요. 사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대표성을 띈 단지이긴 한데 최근에는 마포 프레스티지 1단지라든지 이렇게 신축으로 조금 대표성이 좀 넘어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애호개역 가깝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파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조금 팁을 또 좀 드리자면 마포를 보실 때는요. 원래 찐 마포는 마포역에서도 좀 가깝고 한강변 벨트 라인들, 한강변 벨트 라인들이 한강변 벨트 라인들이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 가까운 아파트들 체크해 보는 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강변 벨트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레미안, 마포 리버웰, 마포 웰스트림 이런 지역들도 좋고요. 또 하나 아이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마포역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인기 있는 염리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가 여기 내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중에서는 배정에 인기가 좀 있는 학교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 학교 다닐 때는 대흥역 일대 학원가도 많이 발달을 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마포에 있어서 아파트 선택을 할 때는 한강변, 또 학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고르시되 대신에 템포는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결심을 하셨다면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시는 부분도 함께 권유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포의 생활 환경에 한강까지 더해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한강의 호재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실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8520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청라 살고 있는 30대 주부 시청자인데요. 네, 네. 저기 서울 중심권에 좀 가까운 지역으로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망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눈여겨 보신 지역은 아직 없으시고요.
저기 노량진이랑 방배동 쪽도 제가 가보고 네. 이제 결혼 전에 방배동 살아가지고 네. 강남 주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이 비싸가지고 강남 진입은 좀 지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네. 네. 그러니까는 청라에 거주하시면서 투자용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 보고 계시고 우리 네네. 홍정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쪽 얘기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조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를 잠깐 보면 이미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 또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이 있고 없고 이 부분까지 소위 갈아엎고 말고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즉 재개발 경우에는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다 허물고 새롭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은 그만두고 그냥 집만 허물고 새롭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재개발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다세대 이런 경우를 함께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 경우를 올리는 정비 사업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건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허물고 조금 더 높고 조금 넓은 이런 아파트 형태로 새로 올리는 부분들을 보통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를 같이 보았었을 때, 자 우리 시청자님이 보셨던 지역들 한번 볼게요. 노량진도 좋고 방배동도 좋아요. 좋은 지역만 보셨네요. 아, 네. 네, 자 방배동 쪽에서 자 조금 가까운 지역 중에 저는 이러한 재개발 형태를 볼 때 사실은 선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데도 우리 시청자님처럼 상급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급지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우선 상급지 투자는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을 때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상급지 부분들이 조금 더 시세 차익, 즉 황금성도 좋고요. 앞으로 올라가는 정도에 있어서 단계별로 있어서 투자성, 황금성 투자성 측면에서 둘 다 상급지가 월등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급지를 좀 투자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조금 보자면 우리 방배동 쪽 보셨다고 했어요. 방배동 쪽. 방배동 쪽은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상당히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개발 쪽으로 한 2억대 투자로 가능한 부분들 중에 지역을 조금 좀 선정해서 압축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가장 중심 업무 벨트 중에 하나인 우리 테헤란로 중심에서는 특히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삼성동 중심의 한전부지 개발. 여기 알고 계시죠? 네, 여기하고 그리고 서초를 예를 들면 뭐 좌청룡 그리고 삼성 쪽을 우베코라고 하면 여기 양쪽 곳이 전부 다 현재 지금 소위 말하는 정비 사업 또 개발 호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초역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자면, 자, 서초역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배동 보신 데하고 가깝죠? 네. 자, 서초역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있고요.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어떤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테헤란로는 이미 중심 업무축인데 중심 업무축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내방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이 19년도에 개통을 했고요. 이 서초역에 제가 표시한 요 부근에 대략 한 3만 평 정도의 부지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서리풀 복합단위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지금 변경이 지금 된 상태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한국의 실리콘밸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IT 바이오의 굴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뭐 이런 예상이 좀 높은 그런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그런 기업 문화 복합 오피스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대략 한 3분, 5분 거리 내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초동에. 예, 그런데 뭐 대략 투자 금액은 뭐 이제 우리 전세를 안고 투자했었을 때는 뭐 2억 중반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는 실제 상급지에서는 물론 쉽게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 동의율도 뭐 대략 한 70%, 예, 70% 정도 되고 최근에는 복합 도심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예. 지난 2월 7일 날 법령이 좀 통과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합 설립까지는 80%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67%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복합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과 동의율이 그다지 조합 설립 인가도 필요 없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허들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삼성동, 또 송파, 서초 이런 강남권 중심에 있어서 이런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급적이면 상급지 보시는 거 너무 좋고요. 또 예시를 들여서 제가 오늘 서초동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개발 움직임의 트렌드는 현재 조합 설립을 하고 예전처럼 허들이 높아가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 중심으로 그래서 최근 복합도심 개발 사업의 이런 형태들로 조금씩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언제든 상담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도와드릴 겁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화 잘 주셨고 또 추가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서울 전화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잠실에 리센트 아파트를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잠실 주공 5단지 매수를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네. 그 토지거래 허가가 엊그저께 묶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처한 상황이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세를 좀 빼고 주공 5단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이 좀 나오는데 네. 이게 실고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돼서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연락 좀 드렸거든요. 네, 주공 5단지로 들어갈 생각을 하시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올바른 결정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꿔드릴게요.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리센츠를 최근에 매도를 하셨어요? 네네. 네, 매도를 하셨어. 자, 매도를 하셨으면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리센츠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다면 조금 더 상급지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그리고 혹은 네. 재건축의 개발 이슈가 있어서 보다 아까 제가 황금성, 투자성 말씀드렸죠? 투자성이 조금 더 높은 좀 아파트로 네. 갈아타기 하시는 네.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보통 리센츠를 매도를 하시면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들은 당연히 주공 5단지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우리 재개발이 활발한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기대되는 이렇게 좀 정정할게요. 자, 우성 1, 2, 3차나 아시아 선수촌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검토를 해보시면 좋고요. 자, 주공 5단지 말씀하셨으니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네. 리센츠나 잠실 엘스, 소위 말하는 이 잠실 엘리트라고 해요. 예, 트리지움까지. 이런 단지들이 사실 거주하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아까 녹물이 좀 나온다고 표시를 네. 표현을 하셨는데 요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시세를 보면 늘 엘스나 리센츠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잠실 주공이 5억 정도는 네. 늘 시세가 플러스 돼요. 그렇죠? 네, 늘 네.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청자님 경우에 좀 네. 먼저 조금 더 권유를 좀 강하게 드리는 부분들은 매도를 지금 하신 상태인데 지금 토호제 영향 때문에 맞아요. 실거주를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지금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신 거예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전세사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새 아파트 살고 싶으셔서 전세로 가셨구나. 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네.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시청자님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실 네. 실거주는요. 정말 자금 여유도 많고 부자가 하는 투자 선택이에요. 실거주하면서 내 집이 많이 오르겠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를 해서 내가 몸이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황금성과 투자성이 높은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쪽이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시청자님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선택하는 거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에요. 또 선택지로는 아시아선 수천, 우성 1, 2, 3차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고 단 네. 거주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토호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를 조금 하시면서 그러면서 황금성, 투자성, 특히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부분들 권유를 좀 드려보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토호제가 현재 발효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단순히 좀 눌리겠지? 예. 빨리 상승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겠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꾸 우리가 사지 마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더 사고 싶지 않나요? 네. 더 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자, 실제로 지금은 관망세인 부분인 것 같지만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다들 느끼고 있어요. 이제 네네.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시점이 다시 올 거예요. 이 텀이 그렇게 너무 길지 않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매수할 만한 주변에 황금성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 찾으시려면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지셔닝은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토호제 때문에 왔다면 이사 계획을 검토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시청자님의 선택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좀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 좀 이렇게 좀 보면 여기 밑에 제가 지금 여기 표시를 좀 하고 있죠. 우리 좀 종합운동장역하고 잠실세내역 좀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우리 송파 가락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리센츠 계시고 또 잠실 주공 보시니까 눈에 조금 안 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제가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재건축에 대한 거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아파트는. 그래서 이런 가락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지금 이미 났거든요. 건설사도 현대로 한다고 정해졌으니까 조금 더 눈은 좀 넓히시되 템포는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또 추가 아파트 단지들 어떤 것들 좀 검토해 보면 좋을까요라는 부분들은 저희 또 세미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다시 연락 주시고 또 세미나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셨죠,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세미나 정보도 또 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잘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비슷한 또 질문을 주신 겁니다. 자, 매수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드리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중이고요. 자,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작년에 네. 용산 효창공원 부근에 네. 빌라 하나를 취득하고 올해 2월에 네. 그 집을 한 2년간 전세를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보유했다가 되팔아 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양도세를 알아보던 중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상황에서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빌라 지금 비과세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사실 세금은 예.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부동산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예. 하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네. 예. 용산 쪽에 주택을 구입을 하셨어요. 네. 예. 아마 재개발 호재도 기대해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예. 혹시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 외에 다른 주택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 다른 주택 갖고 말고는, 계시지 예. 않으세요? 자, 없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예, 오늘 예. 좋은 팁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상생 임대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상생 예, 임대 예. 제도. 네. 들어는 봤는데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자, 우선 결론부터 해당이 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요거를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예. 1가구 1주택 특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 1가구 1주택 특례를 먼저 이해한다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로 1가구인데 내가 나중에 집을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2년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예.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자, 2년 보유, 예. 자, 2년 거주. 자, 일반적으로는 2년 보유만 하면 사실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들 현재 네, 자, 강남 3구와 용산 지역들 관련된 부분들은 2년 거주까지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은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이쪽에다 조금 적어볼게요. 자, 상생 임대인 제도는 우선 무엇이냐?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자, 첫 번째는 주택 임대 시장의 조금 활성화 또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조건은 우선 1주택자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생 임대 제도를 활용을 하시려면요. 5% 룰을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실 때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은 좀 제한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은 현재 올해 지금 2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네. 그러면 올해 2월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상생 임대제도는 26년 내년 지금 31일까지 계약서만 체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청자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전세 계약 놓고 계신 부분들을 다시 쓰시면 돼요. 자, 제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1일 전에만 상생 임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고 2년만 보유를 하시면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1주택자예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지만 2년 보유만 하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그렇더라도 실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자, 아셨죠, 시청자님? 네. 예. 네, 세금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팁 일러주셨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갭 투자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청량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유망하다 해서 그 지역을 유심히 보고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은 벌써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투자금은 한 1억에서 2억 이하로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청량리역 근처에 재개발을 준비 중인 곳들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짧은 상담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량리로 가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청량리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청량개벽이라고 합니다. 예, 청량개벽. 그만큼 재개발의 성지, 사방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좀 허물고 대부분 높은 아파트로 탈바꿈한 지역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미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또 주변에 이런 부분들, 롯데캐슬, 스카이 L65, 또 레미안 크레스티, 한양 수자인 이런 단지들이 이미 재개발로 탈바꿈을 했고 대부분의 구역들이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여서 상당히 갭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중에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지역들이 있다면 청량리역 앞에 이렇게 표시된 앞에 지역이 우리 화이트존이라고 해서요. 공간혁신 구역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개발 트렌드는 자, 복합 형태예요. 자, 상업, 오피스 형태. 그리고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복합 형태로 다양하게 고밀도로 개발하는 트렌드가 지금 현재 땅 지을 수 있는 곳이 적으니까요. 개발하는 트렌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 앞에 여기 보시면 전농동 14구역 같은 경우 예정지예요. 자, 그리고 요 옆에 8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설립 인가까지 간 상황이고요. 자, 이런 14구역이라든지 요 옆에 우리 용두, 역세권 시프트 이런 지역들 아직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에 투자가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재개발 투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고 첫 번째 우리 사업성, 주변의 아파트 시세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청량리처럼 주민 동조 현상, 동의율이 좀 활발하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생, 상가, 도로, 특히 이런 부분들, 상가나 도로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매우 적절하다. 즉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또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청량리의 역세권 개발 얘기를 들으시고 유심히 보셨던 우리 시청자님의 전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확인해 보시고 주민이 얼마만큼 힘이 모여 있는지도 보시고 주변의 인프라까지 잘 파악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